여기 뭐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 저 뉴저지가 네. 지금 내부도 뉴저지입니까? 아니죠. 그 내부는 세트입니다. 세트죠. 예, 예. 그래서 거리하고 집 바깥. 바깥도 사실 집 바깥 집 근처는 뉴저지고. 뉴저지인데 네. 집 밖도 한국. 그리고 여기 세탁소. 지금 배우분들 맞춰보세요 어디가 어디가 뉴저지였을까? 배우분들 중에 미국에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 네, 저희가 거의 이제 한국에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저희 이제 소스 촬영을 위해서 네. 저만 뉴욕에 가서 이제 그 촬영을 어디가 미국이었을까요? 세탁소. 맞춰보세요. 세탁소도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세탁소도 한국이고. 아 왜냐면 그 집의 가옥 구조가 한국형은 아니고 네. 저게 한국에 어디에 저런 집이 있을까 생각했었죠. 정발산? 그게 일산 어디 일산에 맞아요. 정발산. 예. 네. 외경이요? 아니, 집 내부. 집, 아, 집 내부는 이제 그 저기 세트고. 세트. 그래도 가옥 구조를 그렇게 좀 유저지형으로 좀 만든. 예예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예산이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세트를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로케이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찾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그 미국식 가옥들의 특징은 밖에서 보면 미국 집이에요. 들어가면 한국 집이에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송은이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송은이 대표님이 사재를 털어서 그래서 이제 세트를 찍게 됐습니다. 그 제작비 상당 부분이 세트 제작에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기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저예산 영화고 네. 한국에서 요즘 한국 영화 잘 안 되는 데다가 바운드가 안 됐잖아요. 좀 리바운드요? 리바운드. 아, 네. 재밌어요. 날 그런 얘기 뭐하러? 재밌었어요. 네. 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세 번 보셨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려고. 네. 아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화인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예산 영화가 사실은 뭐랄까요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못합니다만 수익 구조를 만들기 힘들고 네. 제작비를 리컵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작자로서 선택하기 어려웠을 텐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장항준 감독님의 시나리오의 초보가 워낙에는 15분 분량의 단편이었어요. 그래서 선뜻 그 15분 분량의 단편 정도면 컨텐츠의 비보가 첫 영화를 하기에 너무나 좋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워낙 좋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미국도 가야 될 것 같다. 이게 세트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로케를 저희가 해서 실내가 가장 미국과 비슷한 가옥 구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도 내켜하시지 않더라고요. 꼭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결국 꼭 미국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 장편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제작 파이가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미국을 가셨어요, 결국. 네. 저희가 농담처럼 미국 가려고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초보의 시나리오를 보고 참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문이라는 이 테마를 통해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리의 모습들을 투영해서 볼 수 있겠다는 아주 주제에 가까운 정말 의미적인 생각도 깊게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과감히 네. 이 좋지 않은 경기 가운데에서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을 가지면서 점차로 평가를 받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뭐 오픈마인드처럼 뭐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죠. 양가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일종의 존속살인이 모티브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이 도포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떤 그런 모티브를 얻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창작의 어떤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궁금해졌어요. 네, 이 이야기 들립니까? 네. 이 이야기는 실제 교포사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제작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품들 사이에서 음. 이제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좀 재구성이나 좀 설정의 변화는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치운으로 나오는 아들. 그분의 이제 저희가 모티브로 삼았던 사건의 인물은 지금 종신형을 받고 구속 중입니다. 예. 실제로 예컨대 지금 사실은 목욕탕에 가서 거울을 바라보고 자기 매형이 자기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네. 뭔가 일을 저지르는데 실제로는 그랬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는 또 뭐 그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조금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제 사건들에 최대한 느끼고 좀 네. 극적으로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그 여러 작품들을 보면 좀 안 좋고 어두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그래요? 본인이 너무 밝아서 네.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꼭 미국이었을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 스릴러 구조로 하면 제가 예컨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네. 생각했던 건 이제 세탁소에서 네. 사위가 네. 총을 가지고 사실은 살해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마치 강도가 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스릴러 구조를 조금 더 좀 모호하게 짜려면 총을 누가 발사했는지를 모르게 장치를 했으면 더 좀 좀 더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고민이 좀 안 하셨나요? 그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연출하고 대본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상업적인 장르물로서는 상당히 좋지 못하죠. 이제 범인은 누군지 알고 있고,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범인의 범행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찬찬히 가면서 그 내밀한 뭐 묘사라든지 서스펜스나 스릴 같은 걸 줄 수는 없는 구조로 애초부터 제가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저 나름대로는 조금 장르적인 걸 좀 탈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모호하게 처리했으면 좀 상업적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야기의 순서가 사실은 네. 뒤로 갈수록 사실 플래시백 구도잖아요. 네네. 뒤로 과거에 거치니까 뒤로 갈수록 역설적으로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은. 네. 마지막 밝은 가족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고. 예, 예. 또 시간 배치나 이런 것들도 저 시나리오 쓸 때 챕터를 6개로 나누면서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건지. 네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순간부터 이제 역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같은